자, 그리고 역시나 숙소로 이동하는 건 뭐죠? 이제 남자들의 힘자랑과 이제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파트죠. 다들 내가 선택한 여자의 캐리어를 훔치느라 남자들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막 캐리어 들어준다고 가져갔는데 나중에 열어봤더니 막 지갑 없어져 있고 이런 일은 없었죠?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낯솔 사계 새로운 시즌이죠. 숙녀 특집 제가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숙녀 특집 2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나 그 누구죠? 오른쪽에 MC 아무개 씨가 또 계시네요. 저분 계속 나오신대요. 이번 주에 좀 많이 나댄다고요? 벌써 체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자, 첫 시작은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일렬로 해변가에 쫙 서 있습니다. 바다가 너무 예쁘네요. 자, 남자들이 일렬로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자들의 첫인상 선택 시간이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되는 비주얼이네요. 노란 단발머리를 휘날리면서 칠기 옥순 씨가 등장합니다. 칠기 옥순 씨는 무조건 미스터 서 아닐까? 얼빠잖아요. 어? 아니었네요. 제가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칠기 옥순 씨의 선택은 미스터 공이었습니다. 왜일까? 왜 저 양반을 골랐을까요? 그리고 칠기 옥순 씨는 양산을 접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요즘 자외선이 굉장히 무서운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 뭐야 이게 선택이 아니었나 봐요. 곧이어 칠기 옥순 씨는 미스터 지와 미스터 최에게도 양산을 접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선택한 남자만 양산을 쓰고 있을 건가 본데요. 그러니까 내 남자만 자외선으로부터 지키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피부 노화를 겪어라라는 뜻이죠. 미스터 서도 양산을 접어달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남은 것은 칠기옥순 씨의 선택은 미스터 차입니다. 미스터 차는 약간 그 지난주에 좀 나대신 참가자죠. 다 같이 좀 섞어 앉자, 섞어 앉자를 제안했던 그 미스터 차를 골랐네요. 좀 칠기옥순 씨가 나대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곳에 나와 있는 남자 출연자다. 그러면 그 칠기 옥순 씨 물론 너무나 엄청난 미녀시고 옆모습 되게 입체적이시고 남들이 2D 얼굴일 때 3D 혼자만 3D 얼굴인 거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연애 이력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연애 이력과 낯설 이력을 살펴보았을 때 과연 칠기 옥순이 나를 고르는 것이 나에게 호재인가? 를 생각해 봤을 때는 한번 좀 고민해 볼 문제긴 하다. 그렇죠? 너무 아름다우시긴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나는 안 골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뭔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도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아. 소극적으로 간만 보다가 난 아니야 이러면서 도망갈 것 같아서 약간 시작도 하기 전에 좀 에너지 아까운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저는. 뭔가 매사에 좀 비협조적이다. 정답이죠. 저 그런 사람 좀 싫어하거든요. 저랑 안 맞아요. 자, 두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굉장한 호감상이죠. 제가 이분을 잘 모르지만 첫눈에 굉장한 미인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기 영자 씨네요. 14기 영자 씨는 얼빠였습니다. 영자 씨의 선택은 미스터 서였습니다. 자, 세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아이고, 폴짝폴짝 귀엽게 뛰어오시는 24기 현숙 씨입니다. 현숙 씨의 선택은 미스터 최였습니다. 매력이 뭐였을까? 그래서 수줍게 24기 현숙 씨는 특유의 그 목소리 있잖아요. 약간 그 목에 가래떡이 낀 것 같은 목소리로 제 첫인상 선택은 미스터 최님 당신입니다. 라고 수줍게 고백을 하시는데 약간 그 목소리가 특이하셔, 그쵸? 현숙의 청바지 핏이 진짜 예쁘다고요? 제가 방금 제가 한번 유심히 한번 쳐다볼게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변태 같네. 그쵸? 제가 현숙 씨의 청바지 핏을 유심히 보면 좀 변태 같지 않을까요? 이게 유심히 보면 변태 같으니까 얼핏만 한번 볼까요? 지나가는 눈으로. 지나가면서 얼핏 봤는데 청바지 핏이 되게 예쁘시네요. 확실히. 이 라인이 되게 예쁘시다. 확실히. 본능이라고요? 저의 본능을 존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관리를 많이 했어요. 살도 많이 빼시고 굉장히 아름다워지셨는데 왜 저는 이분에게 호감이 가지 않을까요? 제가 본 기술을 너무 열심히 본 탓일까요? 다음 여자는 26기 정숙입니다. 참 아름다우신데 이렇게 호감이 막 대단히 많이 가진 않네요.
정숙 씨의 선택도 미스터 최였습니다. 뭘까요? 이 남자가 왜 두 표나 받았을까? 미스터 최님 저는 솔직히 처음 등장하셨을 때 약간 억울하게 생겨가지고 이분은 여기 나오셔도 되게 억울한 일만 많이 겪다 가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두 표나 받으시네요. 그렇죠? 이게 정숙 씨가 26기에서 좀 별로였어. 확실히 좀 인성 논란이 좀 있었죠. 하는 모든 말이 이상하다고.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최가 착해 보인다. 제가 또 착한 남자 감별사거든요. 요거는 유심히 봐도 변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스터 최를 제가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착한 남자 같은데? 말본새가 너무너무 별로였다. 얼굴에 심술이 가득하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느낌이 있었어. 26기에서 그쵸? 최가 제일 무난하게 호감상이라고요? 저랑은 생각이 좀 다 다르시네.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반대입니다. 이 여자는 뭘 해도 호감입니다. 하지만 외모가 조금 아쉽죠. 좀 전에 26기 정숙 씨와는 정반대죠. 외모는 조금 아쉽지만 뭘 해도 호감이 가는 여자 26기 영자가 등장합니다. 약간 이선균 향이 난다고요? 전혀 아닌데. 남자 볼 줄 모르시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착한 남자를 하나 골라볼까요? 그나마 제일 착한 남자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나마 좀 미스터 공? 미스터 공이 그나마 좀 착할 것 같은데. 아, 이선균 향이 난다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선균을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어쨌든 영자 씨의 선택은 미스터 조입니다. 되게 안 어울리네요. 영자 씨는 굉장히 섬뜩하게 우리 둘만 이곳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저주로 첫인상을 마무리합니다.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자태가 고운 여자죠? 사계 국화 씨입니다. 힐 엄청 높은 걸 신으셨나봐요. 걸음도 되게 아장아장 이제 돌 된 아기처럼 조심조심 걸으시네요. 근데 이게 국화 씨 같은 미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뜯어봐도 되게 예쁜 미녀들이 있는데 국화 씨는 멀리서 보면 되게 예쁜데 가까이 뜯어보면은 조금 막 엄청난 미인은 아니야 사실. 멀리서 보는 것만큼 예쁘진 않아 가까이서 봤을 때. 어쨌든 멀리 보아야 예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것 같은 여자 국화 씨가 등장했습니다. 자, 국화 씨의 선택은요 미스터 공입니다. 국화님이 압도적으로 예쁘시긴 하네요. 좀 더 리모델링이 되어 있긴 했지만 리모델링 하셨대요? 그런가? 제가 근데 사실 얼굴을 막 디테일하게 기억하지는 못해서 좀 더 예뻐지신 건가? 구미호상이다. 그리고 목소리가 일단 국화 씨는 목소리가 킥이야. 목소리가 참 좋으시긴 해. 누가 봐도 한 얼굴이다. 여러분 저 설문조사 하나 해도 될까요? 그 나는 솔로에서 막 한 미모 하는 미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성형을 한 미녀는 미녀가 맞나요? 성형 1번 성형해도 예쁘면 인정이다. 2번 티가 나면 미녀가 아니다. 자, 설문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성형 미녀도 미녀인가? 항상 그 갑론을박이 있는 주제긴 하잖아요. 이것은 거짓된 선택인 것 같다. 네, 많이 저번 방송 때보다 뭔가 더 정돈이 돼서 나왔다. 얼굴형이 매끈해졌어요. 오, 시작하자마자 성형해도 예쁘면 인정이다가 팍 하고 치고 올라가네요. 이 결과는 제가 밥 뜸 들이듯이 좀 뜸을 들여놓고 이따가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택은 모두 끝났고요. 누구나 다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오직 한 남자 미스터 G만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 처음 그 이름 노출할 때부터 좀 쎄한 느낌이 들었죠. 이분이 자기 미스터 류인가 하고 싶다고 나댔다가 이제 미스터 G로 창씨 개명을 시도하셨다가 이제 미스터 G로 밝혀졌죠. 이분은 예쁘다에는 자연스러움도 포함이다. 오, 그런 시선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번에 14기 영자는 왜 이렇게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얼굴이 초상집 분위기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14기 영자 씨 되게 미인이시던데. 저는 근데 사실 제 스타일은 국화 씨보다는 14기 영자 씨 쪽이 조금 더 가깝긴 해요. 밝은 느낌? 자, 그렇게
모든 첫인상 선택이 끝나고요. 솔로들은 숙소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아, 저번엔 예뻤는데 이번엔 세월을 맞았다고. 영자씨 14 그 40대죠? 40대면 사실 뭐 지금까지 뭐 잘 비켜간 거지 세월이. 자, 그리고 역시나 숙소로 이동하는 건 뭐죠? 이제 남자들의 힘자랑과 이제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파트죠. 다들 내가 선택한 여자의 캐리어를 훔치느라 남자들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막 캐리어 들어준다고 가져갔는데 나중에 열어봤더니 막 지갑 없어져 있고 이런 일은 없었죠? 지금까지. 아, 제가 무슨 소리를? 하지만 우리의 미스터 G는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근데 뭐랄까, 제가 만약에 첫인상 선택을 못 받았다. 감정이입을 한번 해볼까요? 한 3초만? 저한테 3초만 줘보세요. 감정이입을 해봤을 때 더 나대야 되지 않나? 선택을 못 받으면? 선택 못 받았다고 의기소침하고 막 나는 가방을 틀어줄 수가 없는데 하면은 누가 뽑아주냐? 미스터 G. 이번 여출들이 웬만한 나이 어린 여출들보다 예쁘다. 다들 엄청 미인이신 것 같아, 확실히. 자, 그리고 이제 미스터 차 씨가 걸어가면서 칠기 옥순 씨를 극습니다. 방송에서 봤는데 모태솔로 맞으시죠?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노랑머리에 누구보다 잘 놀았을 것 같은 누나. 칠기 옥순 씨는 네! 라면서 대답합니다. 아이고, 근데 14기 영자 씨가 짐을 뭐 가출이라도 하셨나요? 본인 몸보다 더 크게 가져오셨네요. 이번에 약간 작정하신 것 같아. 오, 그리고 이번 그 솔로 민박이 공개가 되는데요. 오, 되게 좋은데? 저도 한번 여기 빌려가지고 친구들이랑 가서 나는 솔로를 한번 찍어보고 싶을 정도의 멋진 숙소입니다. 아, 그리고 여자분들은 숙소 앞에 서가지고요. 굉장히 공평한 방식으로 방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대댄지 아시죠, 여러분들? 대댄지로 방을 나누네요. 자, 그래서 사기 국화 26기 영자, 14기 영자 씨가 한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26기 영자 씨가 드디어 좀 철이 들었나 봐요. 첫인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솔로에 나오고 나서 생긴 철학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면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래요. 중요한 거죠. 외모만 보면 안 되죠. 재력도 좀 봐야죠. 도돌리님이 낯솔 나가면 파묘가 시작된다. 근데 그 파묘라는 게 뭐 저의 그 과거나 흑역사 같은 게 막 이게 파헤쳐지는 걸 뜻하기도 하는데 영화 파묘 자체가 중반 이후로 완전 파국으로 치닫잖아요. 영화 자체가. 그것도 약간 복선인 것 같네요. 그리고 영자는 또 얘기합니다. 외모만 보면 몇 개월 안 간대요. 근데 이거를 40대가 돼서야 아신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연애를 하신 걸까? 됨됨이를 봐야죠, 사람을. 그리고 영자 씨는 이번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프로젝트까지 포기를 하셨대요. 잘 되셔야 될 텐데. 자, 그리고 카메라는 이동합니다. 옆방이 나오고요. 7기 옥순, 24기 현숙, 26기 정숙 씨가 한 방에 묵게 됐습니다. 7기 옥순과 26기 정숙이 한 방인데 거기 24기 현숙이 같이 묵는다? 이거 현숙 씨한테 괜히 나쁜 물 드는 거 아니겠죠? 빌런 사이에 그 착한 사람을 끼워놨네. 40 되고 나서 아셨어요? 조금 늦네. 그리고 캐리어를 쫙 하고 열었습니다. 26기 정숙 씨가. 근데 거기에 이제 상비약을 야무지게 많이 챙겨 오셨다고 하네요. 근데 반대로 약사인 현숙 씨는 약을 안 가져오셨다고 하네요. 와, 근데 24기 현숙 씨는 그 방송 당시에는 진짜 촌스러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뭉치고 반죽해서 슬라임으로 만들면 24기 현숙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귀엽게 변하셨어. 인상이. 매력 있으신데요. 자, 그리고 이번엔 남자 숙소가 나옵니다. 남자 숙소는 공용 거실을 또 품고 있습니다. 공용 거실이 굉장히 널찍하네요. 자, 그리고 남자들도 방을 나누는데요. 역시 남자들의 방 나누기 국룰은 뭐다? 코골이 방을 만드는 것이다. 코골이는 좀 한 방에 모아야죠. 뭔가 엄청 상큼 귀염해졌다. 그때는 솔직한 얘기로 여자 느낌이 안 났거든요. 저는 24기 때는. 지금은 여자 느낌이 나요. 자, 그래서 남자들의 고해성사가 시작됩니다. 저 코 좀 고는데. 저도 고는데. 저는 되게 많이 고는데. 그러면서 고해성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코 골지 않는 남자들 미스터 조, 미스터 지, 미스터 차가 한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죄송한데 미스터 조 씨는 코 되게 심하게 골게 생기셨는데 얼굴이 코를 안 고시네요. 코골이가 한 방에 모아 놓으면 자기들끼리 깨지는 않나 봐요. 제가 또 요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 이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를 가면은 이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코골이들이 전국에서 다 모이거든요. 진짜 대박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제 바로 귀 옆에서 그 디젤 한 20년 된 디젤 엔진으로 자동차 시동을 거는 소리가 계속 나요. 누가 진짜 내 귀에다 대고 막 으아 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골이들이 한 방에 모여서 자게 돼요. 근데 그러면은 코골이 중에서도 약간 쫄병 코골이가 있고 대왕 코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대왕 코골이가 모두를 평정하고요. 그 쫄병 코골이들은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대왕 코골이만 안 깬다. 쫄병 코골이들은 다 깬다. 자기들끼리도 깨요. 아이고, 그리고 미스터 차 씨의 캐리어가 공개가 됩니다. 무슨 뭐 여드름 연고, 소염 진통제, 반창고, 습윤 밴드, 보조 배터리 뭐 되게 야무지게 잘 챙겨 오셨네요. 그래서 미스터 차 씨가 너무 정신병자 같이 챙겨왔죠, 제가라고 얘기하는데 뭐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깨긴 깨는구나. 깨긴 깨는 정도가 아니라요. 거기서 실제로 주먹 다짐도 일어나요. 코골이 방에서 하극상도 일어납니다. 너무 심하고 잠을 못 자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져가지고. 그리고 미스터 조님께서 차 씨를 가만히 보더니 직업이 뭔가 헤어 쪽에서 일을 하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뭔가 약간 그런 느낌도 있긴 있네요.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만 상쾌하게 일어난다. 그쵸?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코골이 방입니다. 미스터 공, 미스터 서, 미스터 최 세 분이라고 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마이너스 10점씩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코골이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미스터 공, 미스터 서, 미스터 최 씨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오, 그리고 미스터 서는 이야기합니다. 대화도 안 해봤고 관심도 없었지만 14기 영자 씨가 나를 선택해줬기 때문에 확 괜찮게 느껴지신대요. 그쵸. 뭔가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이성? 별로였다가도 한 번쯤은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남편이 4, 5시 사이에 일을 가는데 가끔 수건을 물려놓으면 조용히 하더라고요. 수건을 물려놓으신다고요? 제갈 물리시나요? 와, 근데 이 가는 거는 좀 조치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 되게 안 좋을 텐데. 치아랑 턱에. 근데 공교롭게도 이 코골이방의 남자들은 취향이 겹칩니다. 14기 영자를 좋아하고 국화 씨를 다들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방은 아마도 피 튀기는 경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코나 골지 마세요, 이 양반들아. 엥? 근데 이게 무슨 얘기죠? 미스터 최 씨가 또 찐따미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14기 영자 씨가 마음에 들었었는데 영자 씨가 미스터 설을 선택하는 걸 보고 노선을 바꾸기로 했대요. 왜냐하면 나와 미스터 설은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래요. 용기 없는 남자, 찐따남 극혐이죠. 미스터 최 씨 마이너스 50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없는 태도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낯설 사계까지 나오셨죠? 좀 실망이네요. 게다가 지금 보면은 검정색, 하늘색, 노랑색 줄무늬 양말을 신으셨거든요. 양말도 진짜 센스 없어. 최악의 양말이야. 최악의 양말, 최악의 자신감. 마이너스 50점입니다. 26기들은 인기가 없나요? 있겠어요? 지금 7기 옥순, 14기 영자, 24기 현숙 또 누구야? 4개 국화가 나왔는데 26기들이 있겠어요? 질문 자체가 잔인하네요, 너무. 그쵸, 겠냐가 딱 맞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뭐 하나 그냥 조그만 거에 실망해가지고 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난 아니야 하는 사람들 좀 별로더라고. 양말도 최악이야, 진짜. 양말이 저게 본인이 산 게 아니라 약간 동생 거 훔쳐 신고 나온 느낌이랄까? 진짜 안 어울려. 26기 영자님은 예쁜데 왜? 근데 26기 영자 씨 호감이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다른 분들이 너무 예쁘셔. 그러니까 기수복이 없어, 26기 영자님. 아이고, 그리고 남자 숙소에 웬 여자가 하나 찾아옵니다. 근데 참 얄미워. 얄미운데 참 잘해, 이 여자는. 남자 숙소에 먼저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은 26기 정숙입니다. 참 얄미워, 그쵸? 얄미운데 너무 잘해. 26기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26기 정숙 씨는 정말 얄밉게도 남자분들 트시라고
제가 선물 챙겨왔어요 라면서 뭔가 이렇게 또 바리바리 싸들고 왔네요. 근데 26기 정숙 씨는 이게 뭐 욕먹을 게 두려웠나요? 남자들 것만 챙기진 않고요. 여자분들 것도 챙겨왔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여자 남자 다 선물 주는 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옛날에 한 여자분이 저 여자 것도 챙겨왔는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되게 괘씸한 얘기 한 출연자 있지 않아요? 나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누구였더라 그분이? 채식순자였나요? 근데 이런 얘기 조금 죄송하긴 한데 내성적이지만 화가 많은 님이 유독 조금 이렇게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바로바로 즉답을 해주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해죠? 제가 오해하는 거죠 지금? 맞아. 25 영자한테 그랬던 것 같아. 26 영자는 언니였으면 좋겠는 상이지 남자들이 좋아하는 상 같지는 않다. 약간 세게 생겼다. 우빈님 남자분이세요 혹시? 어떻게 그렇게 남자의 마음을 잘 아세요? 제가 차마 하지 못했던 얘기를 정말 팩트를 딱 박아버리시네. 참 밉상이다. 자, 그래서 남자들도 여자분들 바쁘시지 않으면 공용 거실에 좀 모이자라는 제안을 하네요. 그래서 26기 정숙 씨가 여자 숙소에 와서 남자들이 우리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7기 옥순 씨가 근데 우리 공용 거실 가기 전에 여자들끼리는 첫인상 선택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7기 옥순 씨는 굉장히 입체적인 얼굴 옆모습을 자랑하면서 난 미스터 차를 골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26기 정숙 씨는 미스터 최다. 그러면서 정숙 씨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내가 미스터 최를 고른 게 이유가 있다. 왜냐면 그것이 여자들이 선호하는 얼굴형이다. 내가 무난무난한 얼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죠? 혹시 여기 계신 여자 구독자분들 중에서 미스터 최님의 얼굴형을 선호하시는 분 계세요? 진짜 안 선호하는 얼굴형 아니야? 굳이 미스터 최를 고른다면 약간 성격적인 부분을 봐야 되지 않나? 무슨 소릴까 이게? 공유하자는 사람 싫다. 정숙 씨는 계속해서 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인상도 좋고 착해 보이는 느낌도 있으시대요. 미스터 최 씨 같은 분이 겉보기 등급은 되게 착하거든요. 근데 안에 까보면 또 몰라. 한번 좀 대화를 한번 섞어보긴 해야 돼. 막 그렇게 마냥 착한 느낌은 아닐 거예요. 선호하진 않지만 무난한 평범남이다. 현숙이 귀엽다. 현숙 씨, 그러니까 이번에 좀 귀엽게 잘하고 나오신 것 같아. 그리고 현숙 씨 얘기가 끝나자마자 현숙 씨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요. 이거 뭘까? 트위드 원피스인가? 하늘색과 흰색의 트위드 원피스를 입으셨는데요. 상큼하시네. 근데 뭔가 이렇게 24기 현숙 씨 의상들이 다 꾹꾹꾹 느낌이긴 한데 이러다가 설마 막 빨강색 앵무새 원피스 같은 걸 입고 그러진 않겠죠, 설마? 갑자기 너무 꾹꾹꾹 원피스가 나오니까 약간 불안하달까? 아이고, 그리고 이게 약간 가슴도 좀 파져 있고 어깨에도 민소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26기 정숙 씨가 겉에 위에 겉옷으로 뭐 어깨를 가리거나 하진 않을 거야? 라고 현숙 씨한테 물어보니까 그럼요. 외투 입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그걸 물어보는 26기 정숙 씨도 지금 완전 오프숄더 옷을 입으셨거든요. 이 두 여자의 어깨 대전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현숙은 이번에 돼지 눈이 좋아서 잘 될 것 같다. 돼지 눈도 좋고 유일한 이미지야, 그쵸? 뭔가 혼자만 어리고 청순한 느낌이 있어서 요게 남자들한테 꽤 먹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청순하고 귀여운 느낌. 인기 있으실 것 같아, 현숙 씨 이번에는. 위에 옷 안 입어? 본인 어깨를 꺼내 놓으며. 그니까. 자기도 오프숄더면서. 현숙의 스타일링은 이번이 낫다. 근데 이번이 낫다, 저번이 낫다를 얘기하기도 뭐한 게 저번에는 이게 돈 주고 산 옷인가 싶은 옷들만 입고 나오시긴 했어요. 약간 거적대기에 가깝다고 할까요? 그렇죠. 나이 깡패의 스타일링도 잘 맞춰서 나왔다. 근데 나이는 막 엄청 어리진 않지 않아요? 30대 후반이신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리고 여자분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남자분들은 와, 연예인 같다, 아이돌 같다 라면서 칭찬을 합니다. 넋이 나가셨네요, 완전. 근데 공연거실에 도착하자마자 26기 정숙 씨가 단도리를 합니다. 남자들끼리 그렇게 모여 앉아 있으면 여자들이 사이사이에 어떻게 앉죠? 자리 좀 벌려주시죠? 라면서 또 쥐잡듯 잡네요, 남자들을.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온 7 옥순, 24 현숙, 26
정수기 남자들 사이사이에 앉았습니다. 근데 솔로분들은 이제 물도 없기 때문에 장을 좀 빨리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칠기 옥순 씨는 혼자서만 물을 벌컥벌컥 마시네요. 그렇죠. 사회성이 막 되게 좋으신 분은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생수가 뭐 중국 브랜드라고 하네요. 그래서 칠기 옥순 씨의 중국 여행 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미스터 차 씨가 문화 사대주의적인 발언을 합니다. 저는 옥순 씨가 영어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어를 잘하면 내가 무시하던 사람이더라도 되게 멋있어 보인대요. 아, 그렇구나. 그 전에 사람을 왜 무시하냐? 그러네. 무시하던 사람도 영어를 하면 달라 보인대. 애초에 무시를 왜 했을까? 전제가 너무 웃긴다.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그러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저도 이상한 걸 못 느끼고 있었네. 자, 잠시 후에 나머지 여자분들도 공연 거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다들 한껏 또 치장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와, 근데 다들 진짜 여자분들이 지금 막 이 상태로 어디 고급 호텔에 소개팅을 하러 나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진짜 꾸꾸꾸꾸로 나오셨어요. 가벼운 발언 1스택. 그쵸? 약간 미스터 차 씨가 약간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진중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과연 저 머릿속에 지성이 가득 찼을까? 하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다. 그리고 갑자기 미스터 차 씨가 뭐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뭘까요? 장난감 카메라. 요즘에 그 유행하는 게 있죠. 근데 센스 있는 좋은 선물인 것 같은데요. 다들 토이 카메라를 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기 현숙 씨가 뭐 장난을 쳐요. 이거 혹시 이 카메라는 차님이 주셨으니까 차님하고만 써야 되는 뭐 그런 제약이 혹시 있을까요? 대헷? 이러면서 귀여움을 떠시는데 분명히 현숙 씨가 차 씨한테 얘기를 한 건데 옆에서 조 씨가 현숙 씨를 인터셉트합니다. 이야 드립이 보통 드립이 아니신데요. 역시 약사는 다르다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미스터 조 씨는 현숙 씨한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현숙 커엽다. 아, 토이 카메라가 아니라 미스터 차가 아쉬울 듯? 저 이거 혹시나 해서 3번 읽었거든요, 저 댓글을. 토이 토이 카메라 그러니까 영어 드립 그거죠. 촤 무시당해야겠네. 아,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토이 카메라가 아니라 미스터 차가 아쉬울 듯. 가만히 이제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님 남녀는 혹시 그 외국에서 되게 오래 살다 오셨나요? 가끔씩 나는 220볼트인데 아님 남님은 110볼트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현숙은 방에서 언니들이 떠들 때 옆에서 뭐 약간 귀여운 표정을 짓던데 귀엽다. 이번에 다들 현숙 홀릭이네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현숙 씨가 공연 거실에서 이렇게 셀카를 찍는데 현숙 씨는 렌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카메라를 옆으로 돌린 채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현숙 씨의 모습을 보고 남자들이 빵 터졌습니다. 되게 귀여워 볼 것 같아, 남자들한테. 그리고 또 미스터 조가 성격이 굉장히 매력 있는데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격이 매력 있는 건가요? 그냥 능지 이슈 아니야 이건? 자, 그리고 미스터 조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현숙이 귀여웠대요, 많이. 대화하는 톤, 말투, 상대방에 대한 리액션까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대요. 백침이다.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솔로분들이 야외에 나와 계시고요. 사계 민박의 자기소개 시간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첫 번째는 자기소개만 지금이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칠기 옥순 씨 차례네요. 이 정도면 자기소개도 귀찮겠다, 옥순 씨는. 근데 저는 이제 칠기 옥순 씨를 모르니까 한번 배워보는 느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죠? 갑자기 칠기 옥순 씨가 자기소개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그 동네에서 키우는 까만 개가 나오네요. 뭘까? 뭐 개소리 하지 말라 이런 뜻인가요? 7기에 나왔었고 모태솔로로 소개가 됐었다. 나이는 84년생 42살이고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개성 넘치는 옷을 좋아하신대요. 근데 지금 옷도 약간 스타일이 좋으시거든요. 근데 신발도 약간 특이한 부츠 같은 걸 신으셔서 칠기 옥순 씨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약간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사이야인 전투복 입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번에 나올 때는 최대한 자제하고 평범한 옷들만 골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굳이 뭐 본인 제공 자료다 해서 칠기 옥순 씨가 뭐 얼마나 난해하고 화려한 옷을 입는지 사진이 나오는데요. 왜 모태솔로인지 알겠다. 옥순 씨는 방송 이후에도 소개는 꽤 많이 받아봤지만 연애까지 가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태솔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미스터 선은 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워낙에 미모가 예쁘시니까 뭐 믿어지진 않겠죠. 근데 보다 보면 믿어지겠죠. 아, 저래서 모태솔로구나. 옥수는 진짜 특이한 사람인데 근데 사실은 저도 그냥 얼핏만 봐서 얼마나 특이하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저도 뭐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왜 모태솔로인지. 그리고 칠기 옥순 씨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킥이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킥이 있는 남자가 굳이 옥순 씨를 넘어가도록 하죠. 역시나 옥순 씨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대화를 했을 때도 매번 똑같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 싫고 변화 없이 정해진 길만 따라가는 사람도 싫대요. 근데 그런 사람도 옥순 씨 싫어할걸요? 옥순 씨는 반전미가 있고 도전 정신이 있어서 같이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신대요. 항상 그 도전하는 사람들은 옥순 씨를 좋아할까 모르겠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미스터 조는 그건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미스터 조 씨가 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에서 탈락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갑자기 이게 뭐죠? 개와 고양이의 추격전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동물농장으로 바뀌네요, 장르가. 근데 옥순 씨는 뭐 이게 발전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원래는 남사친도 없었는데 지금은 뭐 방송 같이 나왔던 남자 동기들과는 계속 연락은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랑이네요. 근데 뭐 연락은 자신 있다. 연락 두절이 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이 솔직히 여러 번째긴 하지만 출연을 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는 것 같다라고 옥수는 얘기합니다. 뭐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막 되게 간절하게 잘 됐으면 좋겠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뭐 얼추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그리고 옥순 씨는 미스터 차를 선택했지만 그 이외에도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순서입니다. 14기 영자네요. 저는 14기 영자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84년생, 42살이시고요. 울산에서 거주하신다고 합니다. 저 울산 참 좋아하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의전 업무를 하신다고요? 현대중공업 의전? 뭐지 그게? 장거리도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나를 미치게 하는 남자가 있다면 거주 지역을 이동하실 수도 있대요. 근데 진짜 한마디 한마디에서 굉장히 그 절박함이 느껴지시네요, 영자 씨는. 그리고 취미는 등산과 베이킹이다. 아, 근데 좀 아쉬워. 영자 씨 지금 옆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자 씨가 앞모습은 정말 아름다우신데 뒤통수가 조금 아쉬워. 뒤통수가 너무 납작하셔. 그리고 성격은 좀 둥글둥글한 성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바로 잊어버리는 편이고, 그리고 나는 솔로에 나오고 나서 느낀 점은 외모보다는 내면을 보자로 생각이 좀 바뀌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미스터 공 씨가 자세하게 좀 내면의 어떤 면을 보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영자는 대답합니다. 인성이 선한 사람, 진짜 우러나서 선한 사람,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게 뭐죠? 그 얘기를 듣고 데프콘 씨가 나한테만 착한 여자가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MC 아무개 씨가 캬 저랑 통하시는데요 오빠? 라더니 갑자기 데프콘 씨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콕콕 찌르거든요. 이분 계속 나오신대요? 이 MC 아무개 씨 계속 나와요? 제가 근데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저 자리에 그냥 제가 가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맞아 데프콘님이 먹금을 하십니다. 이렇게 콕콕 찌르는데
못 들은 척 하셨어요. 데프콘님 플러스 5점 드리겠습니다. 먹금 잘하시네요. 아니, 저럴 거면 내가 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게 낫겠는데? 진짜 제가 웬만하면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14 영자 씨의 마음속에는 3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서 씨가 머리 긴 남자를 좋아하냐, 짧은 남자를 좋아하냐라고 물어보고요. 영자 씨는 다 잘 어울리면 상관없긴 한데 긴 걸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24기 현숙이네요.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죠? 24기 현숙 씨가 등장을 하더니 갑자기 단상에 무릎을 꿇고 자기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뭘까요? 현숙은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 적은 나이는 아닌데 어쩌다 운이 좋아서 막내를 맡았기 때문에 공손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싶으시대요. 컨셉 잘 잡았는데? 참한 여자임을 어필한다. 어쨌든 현숙 씨는 90년생 36살이라고 합니다. 사는 곳은 원래는 전남 장성에 사시다가 서울로 이동을 하셨대요. 와, 근데 아예 지금 현숙 씨 약국이 본인 제공 자료로 카메라에 나오는데요. 아예 그냥 나는 솔로 24기 현숙의 약국이다라는 걸 써놓고 영업을 하시네요. 나중에 저도 한번 놀러가 보고 싶네. 아니 광진구라고? 광진구 어디지? 나 광진구 되게 자주 가는데. 그리고 베이킹, 뭐 간식 만들기, 빵 만들기를 즐겨 하신대요. 야, 집도 건대 입구역에 사신다는데? 저 현숙 씨 약국 한번 갔다 와볼까요? 건대는 진짜 자주 가는데. 그리고 서울 이사 온 후에는 약국의 안정화를 위해서 약국에만 콕 박혀서 사신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역시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여자죠? 26기 정숙 씨는. 심보가 역시 고약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연애하면 매출을 포기하고 약국을 조금 며칠 쉬실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요. 동생한테 잘하는 짓이다. 현숙은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매출을 좀 포기하겠대요. 현숙 씨도 뭔가 연애하면 되게 헌실적일 것 같아. 그리고 현숙 씨의 마음속에는 2명이 있다고 합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이 이상형이다. 그리고 나이 차이도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현숙은 취미도 그렇고 여자여자한 매력이 넘친다. 근데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 현숙님은 원래 돈미세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24기 때. 근데 뭐 돈미세 좋죠? 저는 돈미세 좋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도 돈미세예요. 돈에 미친 남자거든요. 부자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 현숙은 능력이 좋아서 자기가 애 키우는 것 때문에 잘 벌고 싶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 얼핏 기억나는 것 같네요, 저도.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남 잘 되는 꼴은 보기 어려운 여자죠. 26기 정숙이 등장합니다. 나이는 86년생 40살이다. 직업은 변호사고요. 이혼 사건과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신대요. 그리고 26기 정숙 씨는 저와 짝이 된다면 평생 법률 지원을 보장해드리겠다라는 메리트를 얘기하네요. 그리고 정숙 씨는 원래 이상형의 조건 1순위가 외모였대요. 근데 이번에는 외모를 덜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오셨대요. 법률 지원을 받을 일이 없는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해야지 철딱선이 에휴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그쵸? 아, 법률 지원을 받을 만한 남자를 안 만나야죠. 그리고 정숙 씨는 남자가 일을 안 하는 백수만 아니면 직업도 다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 갑자기 데프콘 씨가 MC 아무개 씨한테 노는 남자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고요. 아무개 씨는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게 맥락도 없이 데프콘 오빠 저한테 장가 오실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분 다음 주에도 나오시죠? 이분 다음 주에도 나오시죠? 진짜 왜 저래? 머리가 아프네 진짜. 왜 저러실까 저분? 아 진짜. 저분 왜 저러세요? 저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다음 주에도 나올 거 아니야, 저 사람. 다다음 주에도 나오고. 쉽지 않네요, 사귀어 보기가. 그리고 정숙 씨는 회피형 남자를 정말 정말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다툰 후에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까지는 괜찮다.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회피하는 건 싫대요. MC 아무개 머릿속에 망상하던 게 튀어나온 듯. 근데 저는 이름을 몰라서 MC 아무개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름 모르세요? 아니면 머릿속에서 지우셨나? 약간 볼드모트처럼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인가? 와 정말 저거 좋은 얘기네요. 본인이 남자를 회피형으로 만드는 걸 수도 있다. 저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진짜로 회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 회피하게끔 만드는 사람들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의 호감상이죠. 26기 영자 씨가 자기 소개를 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직업은 기업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다.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데요. 재밌는 사람도 좋아하시고 나이는 86년생 40살 마음에 드는 남자는 3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자 씨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연애하고 두세 달 후에도 잘 맞으면 결혼을 하실 수가 있대요. B 오답이죠. 최소 연애 기간 1년이죠. 1년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영자 씨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10년을 만나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을 것 같대요. 10년을 만나도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되죠. 1년을 만나도 2년을 만나도 그 사람의 대다수의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죠. 비밀을 꽁꽁 숨기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영자 씨는 재미를 추구하는 캐릭터다라고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자 씨의 이상형은 웃는 모습이 예쁜 남자, 귀여운 사람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영자 씨의 자기소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재미를 추구하긴 하는데 재미는 없다 사람이 그쵸? 꽁꽁 숨기는 여자를 본 적이 있는데 같은 여자끼리도 미쳐버리겠다. 그런 사람들 좀 저는 싫어요. 확실히. 근데 뭐 나를 가깝지 않다고 생각해서 숨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충분히 가까워졌는데도 자기를 오픈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은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마세요. 근데 영재 씨 좀 재미가 없는데 아쉬운데. 자 마지막 여자가 등장합니다. 국화 씨네요. 나이는 85년생 41살이다. 카타르 항공과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으로 12년간 근무를 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승무원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시고요. 배우는 걸 좋아해서 생활 스포츠 지도자, 필라테스, 요가 지도자 뭐 이런 거를 많이 다 따셨대요. 심지어는 피부 관리사 자격증까지 도전하고 계신다. 그리고 국화 씨의 이상형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다, 행복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좋대요.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좀 힘들다라고 국화는 얘기합니다. 비속어를 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라고 국화 씨는 얘기합니다. 국화는 목소리와 언변이 많이 먹고 들어가는 것 같다. 맞아요. 근데 목소리 참 좋으시고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서비스직에 오래 계셨고 강단에 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행복 전도사를 만나면 되겠다. 그 행복 전도사분들이 꼭 그 우울증에 빠져 계시는 경우가 많대요. 슬프게도. 그래서 미스터 조 씨는 미스터 서에게 힌트를 줍니다. 컵에 물이 반이 남았을 때 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얘기하면 국화 씨한테 점수를 딸 수가 있대요. 웃긴데? 재밌는데요? 미스터 조?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실소를 먹어먹습니다. 국화 씨 이것도 쎄한 부분이 나오네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고 굉장히 바쁠 텐데 남자분이 데이트할 시간을 좀 내달라라고 하면 국화는 어떨 것 같냐라는 질문에 국화 씨는 배시시 웃으면서 저는 그래서 남자분도 좀 바쁘셨으면 좋겠어요. 요 딴소리를 하거든요. 쎄하죠. 쎄한 포인트죠. 남자 만나러 와서 시간 안 내겠다. 남자도 좀 바빴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쎄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국화씨 마이너스 7점 드리겠습니다. 자세가 안 돼 있네요. 극혐인데? 국화씨는 매일 만나는 것은 힘들대요. 결혼하면 매일 봐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남자는 셋이라고 하는데 저도 국화씨를 잘 모르거든요. 국화씨가 나왔던 사계를 제대로 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제가 저 외모에, 저 언변에, 저 목소리에 왜 저 나이까지 결혼을 못했나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자기소개만 봤는데 알 것 같아. 왜 결혼을 못하셨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싱글은 싱글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요. 국화 씨 저거 자기소개를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 왜 결혼 못하셨는지 확실히 알 것 같아. 오, 국화는 지금 자기 일에 크게 자신이 없나 바쁜 걸 엄청 강조하네요. 그래,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국화는 속이 알기 어려운 타입 같다. 자, 이제 남자들의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 누구더라? 자, 첫 번째 남자 미스터 공입니다. 미스터 공 씨는 자기의 다짐을 스케치북에 적어 와가지고요. 한 장씩 넘기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스터 공 씨는 최종 선택을 꼭 하고 싶다고 하네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나가는 게 목적이다. 나이는 85년생 41살이라고 합니다. 하시는 일은 의료 장비사에서 비즈니스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부산 남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등포구에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도 상관없다. 찾고 있는 이성은 소울메이트 타입이라고 합니다. 뭐지? 꼭 어렵게 말하면 좀 그저 그렇더라. 그죠? 사실 진짜 괜찮은 직업은 의사, 판사, 뭐 검사 이런 식으로 뭐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고 딱 그거 하나로 끝이 나는데 뭐 외국계 일단 외국계가 들어가면 좀 쎄한 거거든요. 사실 직업 선택할 때 외국계 뭐 뭐 매니저 뭐 컨설턴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게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자식에게도 가족에게도 평생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전문직일 줄 알았는데 근데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시는 직업인가는 좀 모르긴 하겠어요. 그쵸? 근데 또 그 옛날에 누구야? 뭐 몇몇 그런 출연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직업 갖다가 되게 거들먹거렸던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제가 이제 거들먹거렸으면 저 직업 한번 파헤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은 또 들진 않네요. 겸손하신 분이라 그런지. 넘어가 주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는 3-4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다음은 미스터 서의 자기소개 시간이네요. 요즘은 두부상 남자들이 대세인 세상인데 나는 진한 상이다. 빨리 두부의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데요. 미스터 서 씨는 또 돌리님의 착장이 가을 느낌이 물씬 난다고요. 저 지금 너무 추워서 오한이 와서 원래 셔츠 입었다가 외투로 바꿨어요. 미스터 서는 80년생이래요. 46살. 와, 나이 많다. 직업은 삼성전자의 UX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재밌는 일 하시네요. 그리고 평소에 미스터 선은 나는 솔로를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누구시더라? 옥자님이셨네요. 라면서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여기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선입견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입견이 좀 있어야 되는 좀 깊이 해야 되는 여자 출연자들도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하네요. 스타일리시하고 자신만의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스터 서의 단 하나의 이상형의 조건은 웃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결혼을 못했지. 근데 저렇게 막 단 하나의 이상형의 조건이 막 진짜 웃긴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좀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는 것 같아. 미스터 서는 뭐 얘기를 할수록 좀 이상합니다. 진짜 웃긴 사람을 만나면 불화가 잘 없었대요. 뭐지? 되게 사람이 좀 얕아 보이네. 가벼워 보이고. 서씨 입 닫고 빵이나 먹어. 입 닫고 빵을 어떻게 먹나요? 그리고 미스터 서씨는 뭐 입을 열수록 조금 이상합니다. 20대 때는 뭐 연애를 많이 했고 30대 때는 커리어 욕심이 났고 그 이후부터는 결혼할 기회를 한번 놓치니까 연애가 다 단타 연애가 됐다는데요. 당신만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그리고 서씨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결핍이 많이 없었대요. 하긴 뭐 이 외모에 여자들이 뭐 좋아했겠죠 많이. 사시는 곳은 위례라고 합니다. 단타로 재미 주고. 근데 저는 저렇게 약간 나이 먹고도 막
가벼운 거 좋아하고 단타로 치고 빠지고 재밌는 것만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 좀 별론 것 같아. 나이를 먹는 만큼 좀 사람이 진중해질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재미만 추구할 거야.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미스터 서 씨가 막 진짜 막 너무 재밌는 걸 좋아하고 재밌는 걸 추구한다고 하는데 미스터 서 씨 얘기하는 걸 지금 쭉 봤거든요. 이 양반은 재미없어. 본인부터 좀 재미를 찾든가. 재미있을 나이는 많이 지났다. 그리고 미스터 선은 마음속에 6명이 있다고 하네요. 재미도 더럽게 없네. 자,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미스터 조네요. 미스터 조는 등장하자마자 내가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근데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하셔도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그냥 딱 봐도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시긴 하는데 재미도 없고 깊이도 없어 보인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혹시 여기서 조 씨가 나이 제일 많을 걸 몰랐던 분 계세요? 저는 예상이 되던데. 아, 현숙 씨랑 띠동갑이래요. 78년생이고 48살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어떡하죠? 지금 조 씨가 현숙 씨 좋아하잖아. 12살 차이인데 그냥 할 말이 없으니 나이 드립 치는 것 같다. 꼭 저렇게 나이 밑밥을 까는 저희가 뭐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는 있어요. 저도 뭐 이제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특히나 이런 연애 프로에 나오면 나이가 많다는 게 핸디캡이잖아. 버프되는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초반에 좀 이렇게 약간 좀 깔게 되는 느낌이랄까. 저도 이제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보다는 그냥 초반부터 좀 이제 미리 매 맞고 들어가자라는 느낌으로 약간 저렇게 하시는 것 같아. 약간 유머 섞어가지고. 그리고 사시는 곳은 서울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패션 브랜드를 운영 중이시래요. 어쩐지 그 셔츠 단추를 엇박으로 끼우시고 포르쉐 까이엔을 타시더라고요. 옷만 22년을 하셨대요. 근데 젊었을 때 사진이 나오는데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네요. 근데 지금은 왜? 그리고 조 씨는 백패킹을 주로 하신대요. 아웃도어 커뮤니티까지 가입을 하셔가지고요. 열심히 취미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결혼을 못하지. 포르쉐 카이엔 타시던데요, 조 씨. 근데 지금도 좀 생기지 않았나요? 그냥 너무 아저씨인데 나이가 뭐 있으시긴 하지만. 그리고 조 씨는 아주 초긍정적인 삶을 살고 계신데요. 패션인 같지 않게 입고 나왔다. 저도 좀 그런 느낌 받긴 했어요, 사실. 약간 지금 여기 나오기 직전에 쇼핑 다 싹 새로 그 주변에 뭐 여동생이나 옷 조금 잘 입는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쇼핑 새로 싹 한 다음에 새 옷으로만 맞춰 입고 나온 그런 느낌을 받긴 했어요, 저도. 백패킹에 젊은 여자 많을 텐데, 그래요? 젊은 여자분들이 백패킹을 가요? 그리고 조 씨의 이상형은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안 씻은 걸 좋아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그 꼬순내 날 때 있잖아요. 그래도 핑크색은 잘 어울리신다. 뭐 그런 모르겠는데 잘 어울리는지. 백패킹에 젊은 여자들이 많아요. 젊고 중간 늙고 다 간다. 친구 사귀긴 좋겠는데요. 그러면 백패킹? 저는 약간 그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저는 저보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랑 잘 맞더라고요. 근데 또 내 또래가 아니라 더 어린 친구들도 친구로서 사회에서 만나기가 어렵지만 또 은근히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도 친구로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백패킹 한번 가가지고 어르신 친구분들 좀 만나봐야겠는데. 그리고 미스터 조 씨는 솔직히 얘기하면 얼빠 기질이 있으시대요. 왠지 잘 어울릴 듯 가서 뭐 많이 드시지도 않으니까 히포 가지고 가면 하루는 저를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초콜릿을 가져가서 하루를 버티라고요? 저 많이 먹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죠? 다른 출연자분들이 혹시 정우성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미스터 조 씨는 뭐 한사코 없다 얘기를 하긴 하네요. 미스터 조 씨는 장혁 닮았다는 얘기는 조금 들었대요. 요즘 정우성이 왜 이렇게 바닥이냐. 그렇죠. 가끔씩 이렇게 나는 솔로에서 정우성이 오르내릴 때마다 정우성 씨도 예전 같진 않구나. 위상이 예전 같진 않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조 씨는 평소에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자,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미스터 류라고 불러야 될까요? 미스터 지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쨌든 지질이 인기도 없는 남자 미스터 지의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나이는 84년생 43살이고요.
직업은 금융그룹에서 근무 중인 회사원이라고 하네요. 쯧쯧. 강하네 저 두 글자가. 증권 앱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오, 세무사 자격증도 있으시대요, 미스터 지 씨가. 방학개비 닮았다고요? 약간 곤충과이긴 해, 그쵸? 그리고 취미는 운동이라는데요? 운동하는 방학개비야? 진짜 그 류로 불리고 싶었던 이유라도 좀 알고 싶어요. 본인을 노출하기 싫었던 걸까요? 아니면 뭐 스트리트 파이터의 류를 좋아하시는 거였을까요? 진짜 모르겠어, 그 이유를. 어쨌든 미스터 류씨 아니 지 씨는 평소에는 헬스랑 요가를 하신대요. 주말에는 수영이랑 축구도 하시고. 근데 운동인의 몸이 아닌데 저게 어깨 라인이. 아니 그래서 운동 좋아하신다고 평일에는 그렇게 헬스와 요가를 하신다는 분이 본인 제공 자료를 보냈는데 초등학생들 놀이터에 있는 철봉에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게 무슨 운동이냐? 아, 개웃기네. 그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놀이터 가면 그 철봉 매달리는 거. 거기에서 몸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게 무슨 운동이냐. 그리고 축구를 하시는 영상도 보냈는데요. 그냥 방학개비 같이 달려가서 그냥 툭 한번 걷어차는 그 정도? 어우, 그래도 턱걸이는 꽤 여러 개 하시네. 얼씨구? 그리고 미스터 지 씨는 솔직히 외적으로 예쁜 여자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대요. 거울이 없으신가 집에? 쯧쯧쯧. 볼수록 혀를 끌끌 차게 되죠. 남들이 보기에 예쁘다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예뻐야 한대요. 그뭐 당연한 얘기라고 있어. 내가 볼 때 못생긴 여자를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이상형의 조건은 눈이 예쁜 사람이래요. 그리고 피부가 좀 하얀 사람이 좋고, 그냥 누가 봐도 예쁜 사람이잖아. 내 눈에만 예쁜 게 아니잖아. 눈이 크고 예쁘고 피부가 하얀 사람이면 그냥 누가 봐도 예쁜 건데 얼굴 볼 입장이 아닌데. 그니까요. 근데 뭐 이게 의구심만을 남긴 채 미스터 지 씨의 자기소개는 끝이 났고요. 다음 남자 미스터 차의 자기소개입니다. 미스터 차의 나이는 81년생 45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공은 공예 디자인이래요. 그리고 11년간 뭐 입시 미술을 좀 가르치셨나 봐요. 지금은 미술학원 원장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근데 뭐 잘 어울린다. 미술학원 원장님. 차씨 영어로 소개해봐. 왜요? 공예과 나와서 입시 미술 강사면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쪽은 잘 몰라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왜 흠인지? 아, 그리고 미스터 차 씨는 굉장히 엄청나게 쎄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장점으로 본인이 진짜 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거 정말 쎄하죠. 저는 자기 입으로 자기 착하다는 사람 치고 착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 이거 쎄한데? 너무 쎄한데? 아, 별 뭐가 있는 건 아니고 아니요. 그냥 돈 못 벌겠다 싶어서요. 아, 진짜 별건 아니었군요. 미스터 지만 너무 짜장 확정상이다. 아, 근데 저거 진짜 쎄한데? 진짜 착한 사람들은 저런 얘기 안 하죠? 미스터 차 씨는 숨기거나 거짓말하거나 하지 않는데요. 쎄하다. 맞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 본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그리고 엄청난 내향인인데 오늘은 3년치 텐션을 끌었다 쓰는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취미는 열대어 키우기래요. 그리고 기타도 치시고 사는 곳이랑 거주 그 일터가 용인시 수지구에 있다는데요. 어, 저도 수지에 참 인연이 깊은데. 그리고 차 씨는 연애를 너무 안 해서 연애 세포가 다 죽었다. 조만간 중성화 수술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시지. 차라리. 소개팅을 받아도 연애 세포가 잘 활성화가 안 되더래요. 눈이 높으신가? 어쨌든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연애 세포를 부활시켜 보고 싶다라고 차 씨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는 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칠기 옥순 씨가 진짜 뭐 쥐뿔 아무것도 모르는 질문을 합니다. 착하다고 하셨는데 여자친구랑 한 번도 싸우신 적이 없나요? 라고 물어봐요. 연애를 안 해보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착한 사람이라고 여자친구랑 한 번도 싸우진 않죠. 한 번도 싸우지 않진 않죠. 그래서 차 씨는 당연히 싸웠죠. 없진 않죠. 라고 대답해요. 근데 옛날부터 친구들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연애를 하면 갑을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갑을 병정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진짜 들을수록 쎄하다. 미스터 차 씨는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한대요. 회피형이란 뜻이네? 꼭 저렇게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예요 하는 사람들이 꼭 전쟁을 일으켜. 제가 예전에 또 드렸던 말씀이죠. 모든 전쟁은 평화주의자가 일으킨다. 아, 쎄한데? 들을수록? 분란을 괜히 일으키지 말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넘기자라는 주의래요. 그럼 왜 헤어졌어요? 지금까지 여자친구들이랑?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계속 행동을 했으면 헤어질 일이 없는데 왜 헤어졌어? 쎄하다. 그래서 칠기 옥순 씨가 뭔가 냄새를 맡았나요? 더 심오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런 차 씨도 화를 못 참는 경우가 있냐? 그렇다면 어떤 경우냐라는 질문을 해요. 질문 좋은데? 차 씨는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화를 잘 안 내니까 화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대요. 와, 어떤 느낌인지 너무 알겠다. 그렇죠? 상대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야. 꿍 해가지고 입국탓하고 갈등을 회피하기만 하니까 너도 네 생각을 말해봐라. 너도 화를 내봐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의도적으로 화를 유발했겠어. 그쵸? 와, 어떤 느낌인지 너무 알겠는데? 그러니까 답답해서 싸울 땐 싸워야지 속 터지게 만들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자꾸 진저리가 나서 화를 유발하는 것이다. 와, 근데 들을수록 너무 쎄한데 진짜? 이런 참가자는 오랜만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나친 질투 유발에 있대요. 오죽했으면 지나친 질투 유발을 했을까 상대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상대가 뭐 어떻게 해도 다 괜찮다며. 착해서. 근데 또 무례한 행동은 너무 싫대. 어쨌든 그렇게 미스터 차씨 자기소개가 조금 불쾌했어요. 끝났고요. 이제 미스터 최 씨입니다. 마지막 남자. 최 씨는 84년생 42살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사시는 곳은 광교에서 사신대요. 그리고 러닝과 수영을 취미로 삼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본가는 부산이라서 뭐 장거리도 상관이 없고 지금 처지 자체가 뭐 거리를 따지고 이럴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여자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최 씨 자체가 마음이 여려서 기가 세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과는 잘 맞지 않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양반도 진짜 사랑 안 해봤네. 그냥 나한테 조금이라도 세게 얘기하는 여자가 불편한 거야. 아, 이 남자도 쉽지 않겠는데. 가치관이 확고한 사람이 좋은 건데 사실은 흐리멍텅한 사람보다 최 씨도 이거 진짜 사랑하고 결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는 좀 세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 서로 그냥 눈치만 보고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 하면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 씨는 너무 찐따야. 너무 찐따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연애도 하고 결혼하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대요. 조금만 더 대범해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 씨는 이번 기수에도 성별 불문 공주병이 많다. 그런 것 같아. 너무 좀 지금까지 이 나이 먹으면서 왜 이런 연애관을 가지고 있지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조금 더 이렇게 밖에 본인을 내던졌으면 좋겠어. 좀 더 뭐 모래밭에도 구르고 백사장에서도 구르고 똥밭에도 구르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을 좀 더 단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온실 속 화초들이 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좀 받네요. 저는 센소리 못 듣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사실 내 귀에 걸리는 그 쓴 얘기들이 나한테는 더 약이 되는 법인데, 그쵸? 자, 장면 전환되고요. 여자 숙소가 나옵니다. 다들 이제 피곤하셨는지 숙소에 자빠져 누워 있네요. 그리고 26기 정숙 씨는 고민이 되신데요. 왜냐면 외모는 미스터 최가 마음에 드는데 자기 소개를 할 때 마음이 여려서 기센 여자가 싫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왜냐면 누가 봐도 정숙 씨는 기가 세죠. 모쏠의 대부분은 외모도 외모지만 결국은 성격인 것 같다. 외모 별로라도 연애 잘하는 사람이 있다. 정답이죠. 저도 연애 잘했거든요. 나이 먹으니 잔소리 듣기 싫은 거죠. 뭐.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막 잔소리를 위한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 듣기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가 찾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정숙 씨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도 있대요. 내향인 남자를 만났을 때 내 입장에서는 화를 낸 것도 아닌데 나를 무서워하더래요. 그거는 정숙 씨가 좀 인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의심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정숙 씨는 그런 남자들이랑 연애를 했을 때 나 화 안 났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만 계속했대요. 아, 그리고 이번엔 24기 현숙 씨가 입을 여입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둘인데 한 명은 10살 차이고 한 명은 12살 차이래요. 근데 제가 현숙님한테 조금 조언을 해드리자면 아무리 미스터 서랑 미스터 조가 마음에 들어도 그냥 밖에서 좀 더 어린 남자 만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솔직히 현숙 씨 솔직히 직업도 좋고 외모도 괜찮으신데 여기서 막 12살 띠동갑 남자를 만난다? 좀 아까울 것 같아. 그래서 현숙 씨는 나이가 좀 부담이 되긴 한데요. 잠깐만, 그러면 남자 중에 제일 어린 남자가 몇 살인 거죠? 일단 30대는 없는 거네. 자, 잠시 후에 나머지 여자분들도 다 이곳에 모여서 작당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음, 7기 옥순 씨는 미스터 서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역시나 얼빠죠? 현숙 씨가 36인가 7인가 그래요. 그리고 7기 옥순 씨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근거 없이 자존감 높은 남자들이 되게 싫대요. 그래서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겠대요. 7기 옥순 씨도 근거 없이 자존감 되게 높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14기 영자 씨도 미스터 서와 미스터 차를 픽했습니다. 역시 잘생긴 게 최고죠. 그리고 26기 영자 씨는 남자들의 자기소개를 듣고 너무 신난다고 합니다. 왜냐면 느낌이 다들 좋대요. 대화와 진정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나랑 비슷해가지고. 근데 그거 뭐 직접 겪어봐야 알겠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출연하신 남자분 중에서 자기 이해도가 조금 있으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미스터 서, 미스터 조, 이 정도 남자들을 빼면은 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국화 씨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 씨를 골랐는데 아까 자기 소개할 때 꼭 커플이 될 거야라고 얘기한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데요. 건수 하나 잡았지? 안 그래도 별로였는데. 아니, 낯설 사게 나와서 꼭 최종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부담이야? 국화 씨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대요. 뭐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자아자 힘내자, 최종 선택하자,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피지기가 정말 중요하다. 뭐 최고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국화 씨도 참 보면은 첫인상이 고점인 사람인 것 같아. 처음 봤을 때가 제일 매력적이고 얘기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매력도가 훅훅 떨어진다. 국화 씨는 진짜. 국화 좀 별론데? 자, 장면은 이동하고요. 남자방이 나옵니다. 남자들이 일렬로 옹기종기 앉아 있어요. 여기저기 남자들이 첫인상 선택과 자기소개 이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음가짐이. 미스터 선은 7기 옥수님으로 바뀌었대요. 진짜 여자 보는 눈 없네. 얘기하는 걸 보면서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리고 오는 길에 14기 영자랑 얘기도 했는데 느낌이 있대요. 국화는 턱시기한테 빠진 것부터가 이상은 높은데 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원래 순위에 있었던 국화님은 많이 떨어졌대요. 와, 나랑은 진짜 안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국화 씨는 남자도 바빴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게 진짜 데이트를 할 생각이 있는 거야?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셨대요. 서씨 입장에서는. 근데 저도 그렇게 느끼긴 했어요. 저렇게 국화처럼 생각할 거면 낯설을 왜 나올까? 진짜. 그냥 유명해지고 싶은 것 같아. 사랑하러 나와서 만나기가 싫대. 7옥수는 40이 넘었는데 못소린 건 여태 기다려왔던 게 아까워서 아무나 못 만나는 약간 매몰 비용의 오류 같은 걸 거예요. 평생 못 만난다. 근데 매몰 비용이 아깝다고 평생을 못솔로 살아? 그게 더 오류 아니? 그게 더 아까운 건데 사실. 원생을 모으려고 나온 것이다. 그럴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쎄하기로는 최고죠. 미스터 차님은 뭐 좀 정리가 됐대요. 원래는 국화 7기 옥순이었는데 지금은 7기 옥순 대신에 26기 영자로 바뀌었대요. 집에 그냥 가라 해요. 제가 전달을 드리면 가실까요?
같다면은 전달 드리고 싶긴 한데. 그리고 왕년에 괜찮았던 남자 미스터 조는 7기 옥순, 24기 현숙, 26기 정숙 정도가 괜찮대요. 현숙 씨가 특히 그 중에서도 너무 귀엽대요. 톡톡 튀고 다들 별로 결혼 생각은 없으신 듯 자포자기 하신 건가. 근데 막 모르겠다. 이게 막 엄청난 열의가 있어 보이는 참가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게 뭐 저도 뭐 나이를 더 먹어본 건 아니고 저도 뭐 30대지만 제 주변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로서 살아가는 게 만족스럽고 뭐 당연히 뭐 한 40대까지는 급여가 상승을 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형님, 누님들 40대까지만 나 이제 결혼 뭐 틀렸지 뭐 이제 결혼 안 하지 뭐 혼자 사는 게 편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40대가 지나가고 50대가 되면 안 돼. 사실 50대까지도 아니야. 40대 중반부터 중반 후반부터는 확실히 좀 초라해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들을 제 주변에서 형님, 누님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전 좀 똥줄이 타거든요. 결혼하고 싶긴 해서. 근데 아직까지 이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초라해질 날이, 외로워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직까진 괜찮겠죠. 뭐 돈 잘 벌고 사회적 지위 있고 뭐 좋다는 사람들 뭐 한둘씩 있을 거니까. 근데 진짜 한 5년만 지나 보세요. 정말 지독하게 외로워지고 지독하게 좀 초라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뭐 감히 요즘 세상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혹시라도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말을 믿으세요. 결혼하세요. 후회 안, 후회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결혼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한번 갔다 오더라도. 아, 그리고 장면은 전환됩니다. 솔로분들이 야외에 일렬로 서 있고요. 첫 번째 데이트 선택이 있다고 하네요. 갑자기 숙연해진다고? 왜요? 왜 결혼을 해야 되냐고요? 나를 위해서 해야죠. 자, 오늘의 데이트 결정은 여자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음악이 흘러나오면서요. 숙녀 특집 2화가 끝이 났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평생 왜 안 했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해요. 마치 문신 설명하듯이. 아니 뭐 그런 거는 뭐 빙산의 일각이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해야죠, 결혼은. 자, 다음 주 예고가 나옵니다. 선택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뭐 선택하는 장면만 나오면서 예고편이 끝이 나네요. 자, 낯설 사계의 숙녀 특집 2화 끝이 났습니다. 재미있는데요. 뭐 자기소개만 하긴 했지만 뭔가 캐릭터들이 확실히 더 나는 솔로 본편보다 더 캐릭터가 있는 느낌이랄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재밌게 잘 봤고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